자, 문제를 풀면서 이제 기본적인 세세한 이론들을 뭐 얘기를 할 건데, 뭐 7-1번부터 그냥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길이가 L인 철사로 원 O를 중심으로 가는 두 원과 원 O를 지나는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그림과 같은 도형을 만들겠다. 자, 지금 만드는 게 어떤 도형이냐면 7-1번 문제에서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어서 원의 일부로 주어지는, 이렇게 두 원의 일부로 주어지는 여기에 이 도형을 만들었다. 이 얘기고, 이 원의 넓이의, 그러니까 이 도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큰 원의 반지름을 R로 놓겠다.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R로 놓겠다. 그리고 보면은 그럴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럼 여기를 요 중심각을 세타라고 넣어볼게요. 세타. 중심각을.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세타라고 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각에서 지금 단위를 쓰지 않은 거야. 세타도가 아니라 나는 세타라고 놓은 거라고. 둘이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60분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60분법인데 이거 내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친숙한 거, 뭐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도로 표현하는 것을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호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30도는 6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거를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하죠. 그럼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가 180도를 파이라고 정의를 하자 이거였고요. 그러니까 원의 한 바퀴는 360도잖아. 그 360도를 2파이로 갖다 놓는 거야.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양변을 180으로 나눠주면 1도가 얼마냐? 180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양변을 파이로 나눠버리면 1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선생님 갑자기 1은 1이지 1이 뭐냐? 이게 아니라 1은 양변을 파이로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1은 몇 도가 되는 거다?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건데 우린 파이가 대략 뭔지는 알잖아요. 원주율 3.141592 땡땡땡 하는 무리수란 말이야. 그럼 파이가 대략 3.14 정도 하는 값이니까 180도를 3보다 조금 큰 값으로 나누면 60도보다 조금 작은 각이 나오잖아. 우린 그거, 즉 대략 얼마다? 약 57도 정도 하는 각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1의 정의예요. 그럼 정확한 1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었으면 정확한 1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이러한 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실을 이렇게 3개를 준비하는 거야. 길이가 1인 실을 3개를 준비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이렇게 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만들어서 반지름이 1인 이러한 원을 만들었을 때 우린 얘를 단위원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서 길이가 1인 실을 이렇게 하나, 또 호에 하나 이렇게 3개를 갖다 놨을 때의 이 중심각, 우린 그거를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그 부채꼴의
중심각이 1인 거야. 그럼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그 공식에 대한 유도는 하진 않을게요. 결과만 얘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 반지름을 R, 중심각을 세타,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내가 도라는 얘기 쓰지 않았으니까 이 세타는 호도법에 대한 이러한 각을 말하고요. 그럼 그때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L은 R 곱하기 세타다 이거였고요. 넓이 S는 삼각형 넓이랑 비슷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것처럼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마치 밑변 높이 같은 느낌인 거잖아. 2분의 1 R L인데 L이 R 세타니까 L 대신에 R 세타를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라는 식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게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 그리고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였어.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죠. 이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L이다. 그럼 이 둘레 길이는 요 길이는 뭐죠? 이 길이는 호의 길이는 R 세타였잖아요. 호의 길이 R 세타. 그럼 요 길이가 R 세타고 역시 요 길이가 소문자 R 세타고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대문자 R 빼기 소문자 R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지금 문제는 이 둘레 길이가 그 값들의 합이다. R 세타 더하기 R 세타 플러스 R 마이너스 L이 두 개가 R 빼기 R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한 번만 더 정리해주면 정리할 것도 없지만 그나마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내가 구하는 것은 그럼 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그때의 최대 값을 구하시고가 문제돼요. 그러면 넓이는 요 부채꼴 넓이 이거 구하는 공식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둘 중 하나에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요 식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주어진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요 큰 부채꼴의 넓이가 R제곱 세타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다. 요거죠.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는 그 최대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계속 정리할게요. 주어진 식을 정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세타로 묶이고 대문자 R제곱에서 소문자 R제곱 뺀 거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R-R 곱하기 R 더하기 R이라고 쓸 수 있죠. 자, 주어진 값은 지금 문제에서는 요 세타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그냥 만든 거지 주어진 값은 아니었어요. 그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저 세타는 없애야 돼. 내가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인 대문자 R, 소문자 R 그리고 요 둘레 길이인 L 이런 거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주어진 이 식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얘라고 할까요? 요거 요놈 요놈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얘를 좌변으로 넘기고 2로 나눠주면 R 빼기 R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그거 대신에 넘겼으니까 L 마이너스 R 플러스 R 세타 나누기 2 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럼 다시 한번 네,
그럼 다시 한번 네 얘를 조금만 더 써주면 주어진 이 식은 다시 2분의 L 마이너스 2분의 L 빼기 이놈인 거야. 근데 이놈이 2분의 R 더하기 R 곱하기 세타가 그게 2분의 1 곱하기 R 더하기 R 곱하기 세타랑 똑같잖아요. 쓰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얘를 K라고 치환할게요. 이렇게. 그냥 귀찮으니까. 지금 상황 이해되죠? 그러면 복잡해. 문제가 원래 복잡해. 그러면 얘는 결국 요놈 대신에 2분의 L-K가 되고요. 그럼 나머지 얘가 얘를 K라고 치환했잖아. 이렇게 되네. 최대값 구하는 거야. 전개할 필요 없이 이거 잘 보면 K라고 치환한 그 식에 대해서 얘는 K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그럼 어떤 2차식이냐면 이걸 K축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K가 0일 때랑 얘가 0이 될 때가 K가 2분의 L일 때죠. 그럼 얘랑 얘를 두 근으로 하는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2차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언제가 최대다. 2차식에서 두 근을 알고 있으면 두 근의 가운데 값일 때가 최대가 결정되는 건 알고 있다고 우리가. 그쵸? 최대 최소 구할 때 대칭축일 때가 최대 최소다. 그래서 요 K 대신에 4분의 L을 집어넣어 준 게 최대인 거죠. 4분의 1 집어넣어 주면 이것도 4분의 L, 이것도 4분의 L. 그럼 그거 제곱이니까 16분의 L 제곱이 나온다. 계산 문제인 거예요. 그냥 복잡한 계산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최대값 구하는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냥 사실 이 정도까지만 식을 쓸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반적 계산 문제니까 중요한 거 뭐죠? 60분법과 호도법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부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포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 그냥 일반적 계산 문제였던 거야. 조금 복잡한 계산 문제였어요. 자,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계속 나아갔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 7-2번으로 들어갈게요. 7-2번. 자, 나는 지금 60분법과 호도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좌표평면에서 자, 이런 좌표평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30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30도는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우리는 이 30도라고 하는 게 요 앞에 개수가 플러스인 거잖아. 우린 그걸 양의 각이라고 하죠. 그럼 양의 각이라고 하는 것은 X축의 양의 방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X가 양수일 때 이 방향에서 반식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각을 양의 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0도는 여기에서 이쪽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 원을 그렸을 때 30도만큼 이동했을 때 이 점에 대한 이 각을 우리는 30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동경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이 점 P가 움직인단 말이야. 원을 따라서. 그래서 걔를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점 P의 위치가 30도가 되면 여기 있는 건 맞아. 그쵸? 이것은 1사분면의 각인 거죠. 1사분면의 각. 근데 얘가 만약에 390도다라고 한다면 390도는 어디에 있을까?
원의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30도를 더 간 거란 말이죠. 이건 360도 더하기 30도니까. 그러면 390도에 대한 동경 P의 위치는 30도랑 똑같네요. 마이너스 330도는 어디에 있냐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면 이 시계 방향의 각이죠. 이쪽으로의 각을 음의 각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요 시계 방향으로 330도를 간 건데 그거는 역시 얘랑 일치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얘랑 얘는 전부 다 사실 같은 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왜? 동경의 위치가 똑같으니까 같은 거라고. 마치 우리가 얘기할 때 i는 i의 복소수 i의 5제곱이랑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거잖아. 왜? i 5제곱이 i니까 i 4제곱 1이잖아. 왜? i의 n제곱에 대해서는 주기가 4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같은 거라고. 그럼 일반적인 각은 원 위를 도는 거니까 한 바퀴가 360도, 주기가 360도. 그러니까 얘랑 얘는 다 같은 거야. 그 이유는 390도는 360도에 1을 곱하고 30도를 더한 거. 얘도 360도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30도를 더한 거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특정한 위치에 동경이 있어서 그 위치의 동경을 다시 P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요만큼의 각이 세타다라고 한다면 P를 어떻게 각으로 표현하느냐? 세타라고 쓰진 않는다 이거지. 왜? 얘랑 얘는 다 같은 거잖아. 근데 난 지금 세타라고 한 것은 이거는 호도법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세타도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주어진 이 상황도 호도법으로 말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세타는 도대체 그러니까 P의 동경은 뭐냐? P의 동경은 결국 세타를 더하는 건 맞는데 이게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른다 이거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한 바퀴는 2파이. 그럼 2파이에 정수배만큼 돌고 나서 거기다가 세타를 더한 거랑 같다. 이게 동경을 나타내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요 각이 세타면 P의 동경의 위치는 세타가 아니라 2n파이 더하기 세타인 거야. 됐나요? 그럼 결국 얘가 P가 1사분면이다. 1사분면의 각입니다 라고 한다면 P를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1사분면이 되려면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도보다는 크고, 그러니까 0보다는 크고, 그리고 여기 어디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럼 1사분면이면은 그 P의 위치는 2n 파이 더하기 0보다는 크고 그러면서 그냥 그 각을 그냥 뭐 K라고 할까요? 그럼 그 놈은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게 1사분면의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아, 근데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P랑 Q가 동경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P랑 Q랑 동경이 똑같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 세타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얘랑 얘도 동경이 똑같은 거잖아. 얘랑 얘도 동경이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서로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 거냐면 P라는 각이 2n 파이 더하기 알파이면은 그 알파를 0에서 360 사이 값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동경이 똑같으려면 P가 이런 각이면 그럼 Q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Q는 요게 2파이의 정수배만큼 돌았을 때 걔를 2n1 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Q도
EN2 파이 더하기 알파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몇 바퀴를 돌았는지에 대한 표현이니까 둘의 동경은 똑같다. 그쵸?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럼 둘의 동경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얘들아, 요 두 개를 보면 이놈과 이놈을 서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서로 빼고 싶지 않니? 그쵸? 두 개를 빼버리면 그러면 뭐가 된다? 알파가 지워지고 어차피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거든. 그러니까 두 개를 빼버리면 그냥 EN 파이가 되겠죠. 어차피 N1도 N2도 얼마인지 모르는 정수니까. 그럼 결국 둘의 동경이 똑같다면 빼면 EN 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럼 만약에 둘의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그 동경이 X축 대칭이면 하나의 값이 여기에 있으면 또 다른 값은 여기에 있다 이 얘기잖아요. X축 대칭. 그러면 우린 요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P는 뭐라고 쓰는 거야? P는 EN1 파이 더하기 알파인 거죠. P는. 그러면 Q는요. EN2 파이 이거는 음의 각이니까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야겠지. 아, 두 개를 뭘 하고 싶다 이제는? 더하고 싶지 않느냐. 두 개를 더해버리면 그때는 알파가 지워지니까 EN 파이가 돼버리네요. 어떨 때? X축 대칭일 때. 근데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냐면 둘이 완전히 일치한다. 둘이 원점을 지나는 한 직선 위에는 있지만 방향이 반대다. 그러니까 한 놈은 여기 한 놈은 여기. 원점 대칭. 또는 둘이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이걸 다 외워야 될까? 너무 많지 않아요? 5개. 5개예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까지 하면 6개야. 그 6개를 다 외워야 되느냐, 상황을.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 딱 여기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딱 요 단원에서만 나오고요. 앞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수학 1 뒤에 어디를 보든 안 나오고요. 뭐 수학 2 안 나오고요. 미적 안 나와요. 판별식은 다 나오잖아. 어디나 다 나오잖아. 하지만 요 상황은 동경이 일치한다. 대칭이다. 딱 요 문제만 나오고 더 이상 안 봐. 근데 그걸 다 외우기에는 외워봤자 분명히 까먹어요. 언젠간 까먹어. 최소한 외워봤자 1년 정도 지나면 까먹는다고.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야? 유도하면 되는 거야. 그냥 유도하는 거야. 근데 어디까지는 외워두냐면 어느 상황에선 더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뺄 거냐 이것만 알아두자고. 자, 그러면 언제 더하냐면 둘이 서로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두 가지예요. 서로 일치하거나 서로 둘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일단 동경은 원점에서 거기까지를 그 선을 말하는 거니까 둘이 서로 일치하면 원점을 지나는 요 같은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또는 둘이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경우 이렇게 한 직선 위, 즉 그 말은 일치하거나 또는 원점 대칭 이런 걸 말해요.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죠. 원점을 지나는. 그때는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잠깐만. 왜 더해? 미안해. 두 개를 빼면 돼요. 뭐 하는 거야? 두 개를 뺀다야. 뺀다. 뺀다. 자, 이렇게 뺀 거라고.
그럼 언제 더하냐? 직선의 대칭일 때는 서로 더합니다. 직선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x축, x축은 직선이잖아요. y는 0이라는 직선이잖아. x축 또는 y축 또는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두 동경을 더하면 그 결과가 예쁘게 나오는데 더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 풀 때마다 그림을 살짝 그려보고 그 다음에 유도하는 게 난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거지. 나중에 이게 시험 범위에 나올 때 그때 6가지 상황을 다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상황을 정확히 암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고 계속 유도하면서 문제를 풀라고요. 자, 억지로 외우지 않습니다. 유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7-2번 7-2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거를 지우자. 이거를 지우고 7-2번 첫 번째 2,4분면의 각이 세타다. 아, 세타가 2,4분면이면 우리는 그 세타를 뭐라고 나타낸다. 2,4분면이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 각을 말하는 거고, 그럼 그 각은 2n 파이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2n 파이 더하기 여기부터 어디 2분의 파이 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n 파이 더하기 여기가 파이죠.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죠. 아, 선생님 저 파이라고 하는 건 너무 헷갈리니까 나 그냥 도로 나타낼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안 쓰고 선생님 저는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에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라고 쓰면 안 됩니까? 많이 질문을 받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출제자가 그 발문에서 나타내는 형태로 표현하면 돼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여기에 2,4분면의 각을 세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타는 지금 뭔데요? 세타 위에 도가 없잖아요. 그럼 그 세타는 라디안인 거죠.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좋아?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냥 뭘로 표현하냐? 문제가 요구하는 형태를 표현하는 거야. 만약에 문제가 세타 도일 때라고 한다면 그때 아래 거로 표현하면 돼요. 자, 그냥 그렇게 나타내세요. 정답 쓸 때도.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단위의 형태는 통일시키는 게 좋다. 그럼 얘가 세타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좋죠. 이렇게. 그러면 2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이냐? 아, 2로 나눠주면 끝인 거야. 얘를 2로 나눠주면 끝이잖아. 2로 나눠버리면 얘는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2분의 세타 2로 나누니까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데 그 n은 뭐라고요? 정수라고요. 정수. 그럼 n이 정수니까 n이 0이면 어디 있냐? n이 0이면 n에 0 집어넣어주면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여기잖아요. 1사분면 1 될 수 있죠. 그쵸? n이 0이면 n이 1이면 1 집어넣어주면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에서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여기잖아요. 3, 4분면이 될 수 있겠죠. n이 3이면 n이 2가 되면 2파이가 요 한 바퀴니까 다시 n이 2일 때는 n이 0일 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n 대신에 정수값인 0, 1, 2, 3, 4를 집어넣어보면 계속 이 두 개가 계속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답은 1 또는 3, 4분면이다.
라고 쓰면 돼요. 됐죠? 이사분면이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각을 나타내야 됩니다. 저 앞에 EN파이가 있어야 돼요. 아, 그럼 첫 번째 건 됐어. 그럼 두 번째 문제 2번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반대쪽으로 일직선이다. 아,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한 직선 위에 동경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두 동경을 어떻게 하고 싶다? 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서로 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유도하자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세타랑 6세타가 반대쪽으로 일직선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다는 얘기야. 반대쪽으로 일직선. 그러면 우리는 요 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이 각이 알파면 그러면 요 Q에 해당하는 동경은 요 각을 말하는 거고 그럼 그 각은 알파에다가 파이를 더 더한 거죠. 그 얘는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죠. 요 부분. 그럼 이제 P의 동경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P의 동경은 알파가 아니라 P는 EN1 파이 더하기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가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6세타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서로 반대쪽으로 일직선이니까 그럼 6세타는 뭐라고 써야 돼? EN2 파이 더하기 파이 플러스 알파다 라고 써야 된다고. 근데요 둘이 어쨌든 원점을 지나는 같은 직선 위에 있으면 두 개를 빼고 싶은 거잖아. 이 두 개를 빼고 싶은 거야. 거기까지 생각나야지. 그쵸? 서로 일직선이니까 뺀다죠. 일직선이면 왠지 빼고 싶다. 그럼 걔를 빼자. 빼면은 5세타는 뺐는데 빼버리면 어차피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니까 얘를 EN 파이다라고 쓰고 빼니까 알파 지워지고 더하기 파이가 되네요. 그래서 세타는 5분의 EN 파이 더하기 5분의 파이가 된다. 이제 세타가 정수니까 세타 대신에 0, 1, 2, 3, 4, 5 이런 거 대입하는 거야. 어차피 한 바퀴는 2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파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n이 5일 때까지 집어넣으면 반복한다고. 그렇게 해서 넣어서 그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를 알아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친절하게 제일 끝에 이렇게 돼 있어. 단 세타는 0도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얘를 만족하려면 n이 얼마밖에 없는 거죠? n이 정수인데 0일 때밖에 없잖아요. n이 0이 아니면 얘를 벗어나죠. 그러니까 따라서 n은 0이란 얘기고 그러면 세타는 5분의 파이인 거네요. 세타까지 구했습니다. 자, 다시 문제가 복잡해요. 자, 문제는 이제 이거죠. 거기까지 구했을 때 지금 문제는 사인 세타 더하기 15분의 2파이를 구하라. 요게 문제고 세타에 5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주면 얘는 사인 그러면 5분의 파이 5분의 파이를 15로 통분하면 15분의 3파이 15분의 2파이 더하니까 15분의 5파이 약분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를 구하시고 하면 되죠. 사인 3분의 파이 우리 외우고 있잖아요. 사인 60도 파이가 180도니까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다.
그럼 이제 삼각비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가 왜 2분의 루트 3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는 사인 120도가 얼마냐? 사인 300도가 얼마냐? 뭐 코사인 150도가 얼마냐? 뭐 이런 거 잘 헷갈리신 분이 있을 거니까 삼각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삼각비. 삼각비를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가버리면 그때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 삼각비를 구하기도 하죠. 근데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지금 원활하게 그린다면 그냥 그거 이용해서 풀어도 무방합니다. 근데 아직 그래도 우리는 진도에서는 배우지 않은 거로 간주를 할 거니까 그냥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 나갈게요. 그러면 오늘 삼각함수를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한다면 삼각비를 두 개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원이 있어. 원이 있고 이제 XY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동경은 이 원 위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원 위를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경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다면 우린 여기에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항상 동경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에서 그 동경까지를 이렇게 선으로 먼저 그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었을 때 반시계 방향의 이 각을 세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그럴 때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동경에서 X축의 수선을 내리는 거예요. 무조건 X축의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 점피가 여기에 있다면 그러면 선 긋고 X축의 수직 이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고 만약 점피가 여기에 있다면 그러면 선 긋고 X축의 수선 내린 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때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인 세타란 요 길이를 그냥 편의상 X라고 할게요. X. 요 길이를 Y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그냥 원의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냐? 사인 세타는 R분의 Y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다. 이게 정의죠. 이게 삼각비의 정의인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삼각형이 막 꼭 이렇게 원 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삼각형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삼각형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됐을 때 뭐 특정각을 세타 특정각을 세타 이렇게 보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막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서 애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시험지가 있으면 시험지를 돌린단 말이죠. 막 시험지를 돌려가지고 뭐 직각삼각형 만들고 그랬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는 얘를 이렇게 문자로 외워서 그런 거야. 우리는 문자로 외우진 않습니다. 그나마 문자로 외울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인은요 S잖아요. S. 우린 S를 필기체로 써주면 S가 이거죠. 필기체. 그러니까 얘를 포함하고 있는 S를 쓰면은 ES 이거야 S. 그러니까 R분의 Y. C 그러니까 C R분의 X. T X분의 Y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회전되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Y를 뭐라고 읽을까요? Y는 세타의 대변이죠. 세타랑 마주보는 변. 항상 세타의 대변을 우리는
높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타의 대변이 높이야. 그리고 나서 사인 세타를 뭐라고 외우는 거죠? 빗변분의 높이다라고 외우는 거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다.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다 라고 외우되 높이란 세타의 대변이다 라고 외우면 어떻게 회전된다 하더라도 세타의 대변이 높이니까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세타의 대변이 높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안 헷갈린다고. 그래서 삼각함수, 삼각비의 정의를 첫 번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뭐라고 외우는 거야? 이렇게 외우는 거야.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다 라고 외우는 거고 그때의 높이는 세타의 대변입니다 라고 하면은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게 첫 번째 정의예요. 근데 이 정의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정의인 거야. 근데 고등에서도 똑같이 쓰여. 하지만 두 번째 정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그것을 이렇게 좌표 평면에 위치화를 시킨다면 그러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인 거잖아요. 그러면 R분의 Y가 사인 세타니까 그럼 우리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니까 그럼 이 점 P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 점 P는 X, Y인데 그럼 R분의 X가 코사인이니까 그럼 X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네. 그래서 이 점 P의 좌표가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죠. R 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R이 1이라면 R이 1, 반지름이 1인 원, 우리는 그런 원을 단위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반지름이 1이면 코사인은 X랑 똑같은 거야. 사인은 Y랑 똑같은 거야. 이게 두 번째 정의예요. 코사인은 뭐다?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을 때 반지름이 1인 원의 X값이 코사인인 거야. 사인은 반지름이 1인 원의 Y값이 사인인 거야. 됐죠? 코사인은 X, 사인은 Y다. 이게 고등수학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입니다. 됐나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코사인 세타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빗변분의 밑변이 생각날 수도 있지만 코사인 세타는 그냥 X값, 사인 세타는 그냥 Y다. 반지름이 1인 원에서의 Y값이 사인 세타인 거죠.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1인데 여기가 2분의 1이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냥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란 얘기예요. 사인 세타는 그냥 2분의 1이란 얘기야. 왜? 그게 정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문제 들어갈게요. 문제 7-3번 3번 자, 그림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됐어. 여기가 30도, 90도, 그 다음에 여기서 45도가 되도록 만들고 요 길이를 A라고 놓겠다. A. B에서 D까지, 그러니까 요 길이. 요 길이를 구하시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됐죠? A, B, C, D.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사인 15도를 구하라. 최종 문제였는데 꼭 너무 고등 수학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등 수학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30도, 45도, 60도는 특수각이고 특수각에 대한 삼각함수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거를 특수한 비의 삼각비라고 하죠.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이 삼각형은 특수한 삼각형이고 30도, 90도, 그럼 여기가 60도. 그리고 요 삼각형도 특수한 삼각형이죠. 45도, 그럼 여기도 45도, 여기가 90도. 그럼 여기가 15도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그 상황에서 알고 있는 특수비로 싹 다 표현을 해버리면 요 삼각형에서 이거 직각 이등변이니까 얘가 A면 여기도 A다. 또 이것도 특수한 삼각형이잖아. 30도, 60도, 90도면 길이의 비가 1대 2대 루트 3. 그러니까 얘가 A면 요 길이가 2A가 되고 요 길이가 루트 3A가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어. 특수 B. 그래서 B에서 D까지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는 거 아니냐? 루트 3 마이너스 1A가 되네요. 이게 첫 번째 정답이죠. 그럼 이와 같이 알고 있는 특수비가 있으면 그냥 이용하세요. 괜히 막 삼각함수의 정의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 그냥 30, 60, 90, 45, 45, 90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거 사인 15도를 구하래요. 여기서 사인 15도를 구하래. 15도를 우리가 외우고 있진 않아. 근데 외우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풀다 보니까 풀 때마다 유도하기가 짜증나거든. 그래서 이제 3-2 막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2학기 때 막 시험 볼 때 몇몇 애들은 그냥 다 외워버립니다. 귀찮으니까 사인 15도, 코사인 15도, 탄젠트 15도, 그 다음에 사인 75도, 코사인, 탄젠트 75도 외워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외운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 자주 나오니까. 그런데 유도를 해버리려면 물론 이제 사인 15도를 마지막 단원에서는 뭐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하면서 할 수는 있어도 지금으로는 삼각비의 값을 구하려면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15도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 삼각형 하나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보조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 어디다가? 15도 여기잖아요. 그럼 얘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웬만하면 이 삼각형의 연장선까지 긋기에는 좀 별로니까 그냥 여기서 이쪽에 수선을 그어주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다. 높이는 세타의 대변이다. 그러니까 사인 15도는 이놈분의 이놈인 거잖아요. 빗변분의 높이. 요 빗변 길이는 특수비니까 1대 1대 루트 2. 루트 2A가 되고 이 높이는 얘가 또 특수한 삼각형이야. 30도, 90도, 60도. 그러니까 90도랑 마주보는 게 얘면 30도랑 마주보는 거는 이거의 절반이죠.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 3이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얘의 절반인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A가 되네요. 따라서 사인 15도는 이놈분의 이놈이다. A 약분될 거고 유리화해주면 정답 나온다. 그냥 알고 있는 특수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너무 고집해서 사인 코사인 정의 이용할 필요 없어. 단 사인 15도라고 했을 때 이 모양을 막 돌려보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발전 없습니다. 절대 문제지를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글로 외우면 되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각각의 특수비들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막 30도, 6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0도, 90도 포함해서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꼭 암기해 놓으세요. 암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속도 못 따라갑니다. 수업 따라갈 수 없어요. 7-4번 필수예제의 마지막 문제 7-4번 다시 한번 원을 그리고 생각을 해버리면 원을 그렸을 때 어떤 특정 위치에 P가 있다고 한다면 우린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준다.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준다 라고 했었고, 특히 이 원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라면, 즉 단위원이라면 이 각을 우리가 세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정이죠. 정입니다. 점 P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 반지름이 1인 원에서의 원의 좌표는 코사인, 사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x가 코사인인 거고 y가 사인인 거잖아. x, y 코사인, 사인. 그렇게 보면 1사분면에 있는 애들은 x랑 y가 다 양수잖아요. 그럼 x, y가 양수니까 사인, 코사인 다 양수겠네요. 그럼 당연히 탄젠트란 코사인분의 사인과 똑같으니까 당연히 x, y 양수면 탄젠트도 양수가 되죠. 그럼 여기는 전부 다 양수가 됩니다. 올. 여기는 이사분면은 누구만 양수죠? y만 양수죠. 그렇죠? y값 양수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만 양수가 되죠. 여기는 x, y가 다 음수예요. 그럼 당연히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음수분의 음수는 양수. 그럼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가 되고 마지막 4사분면은 x값 양수인 거잖아. 여기 있는 점들은. 그러니까 코사인이 양수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분면 1, 2, 3, 4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사탄코라고 외우고 있다. 올사탄코죠. 올사탄코. 선생님의 젊음을 망친 스타크래프트. 전 국민이 스타크래프트를 했거든요. 네, 나 때만 해도 선생님과 3년 동안 매일매일 밤새서 PC방에다가 돈을 아주 쳐박았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올 겨울.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 성인 버전 얼싸안코. 네. 뭐가 됐든 중요하진 않아요. 어떻게 외우든 간에 나는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외워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개인 취향대로 암기하면 됩니다. 어쨌든 올사탄코인 거죠. 그것은 각 사분면에 대한 부호를 얘기한 거야. 올사탄코. n제곱근 a라는 게 뭐죠? n제곱근 a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놈 중 하나를 말하죠. n제곱근 a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놈 중 하나를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n제곱근 a를 n제곱해주면 그냥 이건 정의예요. 얼마다? a다. 왜? 이건 n제곱해서 a가 되는 놈이니까 걔를 n제곱하면 당연히 a인 거죠. 이거는 a입니다. 하지만 이거랑 n제곱근 a의 n제곱은 조금은 다른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이 값 전체를 n제곱한 거고 얘는 a를 n제곱한 그 값의 n제곱근인 거고 두 개는 다른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 제곱근 마이너스 2를 제곱해주면 이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얼마인 건데 그냥 마이너스 2인 거야. 왜? 이거 정이거든.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놈을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죠. 그냥 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뭔데요? 얘를 먼저 제곱한 다음에 제곱근을 씌운 거잖아. 그러면 4의 제곱근이니까 2가 되는 거지. 두 개는 다르다고. 그러면 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얘는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n이 만약에 짝수라면 이와 같이 얘는 n이 2가 생략된 거잖아. n이 짝수면 마이너스 2도 2가 되고 2를 집어넣어도 2가 되는 거. 우린 그걸 절대값이라고 하죠. n이 짝수면 얘는 절대값 a가 되고요.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a가 되죠. 예를 들어서 n이 홀수가 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이것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고 걔는 마이너스 2잖아요. 자기 자신이라 이거죠. 그래서 n제곱근 그 다음에 an제곱 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걔는 이렇게 된다. 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알아는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수할 때 했던 건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올사탐구랑 관련된 문제 중에 상당수가 요 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로 나오거든. 그리고 그 문제가 필수 예제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를 풀려면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가봅시다. 4번. 첫 번째. 세타의 범위는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몇 사분면이다. 이거 제 3사분면이죠. 파이. 여기.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 요 사이의 값이니까 요 세타는 여기에 있다는 얘기고 그럼 거기에 있으면 이놈은 탄젠트만 양수가 되는 사인과 코사인은 음수가 되는 상황인 거죠. 3, 4 오면 올사탄 탄만 양수인 거야. 그 상황에서 t는 다음과 같아요. 루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세제곱 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4제곱 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더하기 1의 4제곱. 얘를 간단히 하시오가 문제니까 일단 생각 없이 정리해보자. 그 생각 없이 정리해주면 얘는 절대값 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죠. 그쵸? 저 짝수니까. 짝수일 때는 절대값. 얘는 홀수일 때는 그대로. 그러니까 생각 없이 쓴다면 얘는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되고요. 이거 4 짝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앞에 있고 절대값이라고 일단 써주면 됩니다. 생각 없이 쓴 거죠. 이렇게 주어진 각은 3, 4분면이야.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야. 그럼 사인은 음수야. 음수에 절대값 붙이면 마이너스로 빠져나간다. 이거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럼 얘는 코사인은요. 코사인의 정의는 뭐다? 반지름이 1인 원에서의 x값이니까 당연히 반지름이 1인 원에 있는 x값은 최대값이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이야. 근데 거기다가 1을 더했어. 그리고 탄젠트는 양수야. 그럼 얘는 항상 양수값이네. 양수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자기 자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1.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인 거네요. 됐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 올사탄코 이거랑 그리고 요거를 알면은 이런 문제들은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야. 절대 틀리면 안 되죠. 내신에는 항상 나옵니다. 100% 출제되는 문제고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공짜 문제인 거죠. 두 번째 문제. 사인 6분의 13파이를 구하래요. 6분의 13파이. 원의 한 바퀴는 2파이입니다. 한 바퀴는 2파이예요. 그러니까 6분의 13파이는 사인 2파이에다가 13을 6으로 나누면 2가 되니까 더하기 6분의 파이인데 그럼 얘의 위치는 2파이는 중요하지 않지만 2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 더한 6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그때의 사인은 y값이다. 그러면 얘가 6분의 파이인 요 y값 얼마? 2분의 1.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라고 외우고 있잖아. 2분의 1이죠. 어떻게 하는 거야? 두 번째 문제는 각각의 위치를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단위원을 그리고 거기다가는 6분의 13파이의 위치를 찍고 그때의 코사인은 x값, 사인은 y값,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그걸 이용해서 부호를 잘 생각하는 올사탄코를 잘 생각해서 값을 직접 구해주면 돼요. 선생님 저는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알아. 이미 수학 원에서 기본에서 다 했으니까 알지만 그래 다시 한번 과거로 회귀해서 처음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단위원을 그리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최소한 이번에는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이번 숙제할 때는 최소한 이러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할 때는 원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원을 그리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면서 삼각형 생각하든 뭐하든 간에 그 값을 구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